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저희 금일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난 오직 비트코인만 들고 있다라고 그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운트 고스가 암호화폐 3,500원어치를 처분한 듯 보인다. 라는 내용의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 CEO가 비트코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수준으로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 유입을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 중인데 기관 투자 유입을 위한 바닥 다지기다라는 내용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SBI 홀딩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VC 트레이드를 개설했다라는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벡트가 3월 중순에 승인될 듯 하다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트위터 CEO인 이 잭 도시가요. 트위터에 최근에 나는 오직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다 라고 밝혔어요. 어떤 한 분이 그 앞으로 미래에 다른 코인들을 보유할 생각이 있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나는 오직 비트코인밖에 없다. 너는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코인을 미래에 보유할 의향이 있냐 노비라고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오직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쪽으로 또 보면 바이더라고 이제 누가 또 달아놨는데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암호화폐들을 다른 쪽에서는 또 관심을 갖는데 이 잭도시라는 CEO는 정말 단호하게도 비트코인만이 아주 중요한 코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남다른 이제 애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회복력과 왜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냐는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비트코인은 회복력과 원칙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인터넷 이상향의 근원지이며 대단한 브랜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인터넷이 결국 그 자체의 통화를 갖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이 그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만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 CEO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최근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이제 나오는 그 새로운 기술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건데 확실히 잭 도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보면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앱이 있습니다. 캐시 앱이라는 건데요. 스퀘어에서 나온 건데 이 스퀘어의 CEO가 또 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의 공동 창립자이자 스퀘어의 CEO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캐시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그 구글 스토어에서 넘버원 인기 앱으로 이제 날리고 있는데요. 페이팔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모바일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그 어플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결제 처리와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다는 것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캐시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잭도시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트위터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암호화폐 인식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잭도시가 비트코인만 들고 있다고 해서 다른 암호화폐 부정적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다른 암호화폐 들고 있으신 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운트 곡스 암호화폐 3,500억 원어치 처분한 듯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마운트 고스에서 예전에 이제 해킹을 당하면서 이 파산과 민생 혈생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는 정말 엄청난 큰 거래소였어요. 일본 거래소였고, 이걸 이제 자선 매각을 하는데 비트포인트라는 곳을 통해서 일반 시장에 이제 매각한 것 같다라는 추측성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운트 곡스의 이제 신탁 관리인 노부아키 고바야시에게 이 비트포인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에서 이제 이쪽으로 계좌로 343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을 입금된 내역을 공개했어요. 이 금액이 이제 마운트 곡스가 보유했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처분하고 받은 신용화폐로 추정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비트포인트가 당연히 이제 공짜로 그냥 이 3,500억 원을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떤 대가로 줬을 텐데, 그 대가는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판매한 금액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실제 이제 이 어마어마한 양들을 비트코인을 시장의 거래소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미난 건 이때 시기가 그 작년 이제 하락 시기와 어느 정도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고바야시가 지난 이제 2017년 12월에도 약 4,47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처분한 바 있어요. 이런 이제 대량 매각들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이 고바야시는 마운트 곡스의 이제 암호화폐 매각 절차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진행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 하락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 부분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그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을 지금 매각했기 때문에 좀 그 신중하게 따로 장외 거래로 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격 하락의 큰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좀 정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운트 곡스 정말 어마어마한 양들을 다 팔아치워가지고 수익을 많이 챙긴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깝죠. 이런 부분은 시장 하락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요.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 CEO 비트코인 펀더멘털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수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판테라 캐피탈 이쪽에 CEO인 댄 모헤드가 발언을 하는데, 암호화폐 분야의 펀더멘털은 지난 수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ICE-팩트, 나스닥, 피델리티와 같은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2014년이나 13년, 14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이 확실할지는 모르겠어요. 팩트가 나스닥이 들어오고 피델리티가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을 안 시킬 것이냐. 물론 이제 매수를 하고 가격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확증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기관 투자가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왔을 때에는 조금 더 하방 경직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들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거래소가 재개가 되지 않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으로 좀 돌릴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문제죠.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정체되어 있고 기관 투자 유입을 위한 바닥 다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현재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안정되어 있는 이유는 기관 투자들의 더 큰 유입을 위한 바닥 다지기다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신생시장이고 거품이 생겼다 꺼지는 전형적인 신생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니그 초글로우라는 JP모건 글로벌 마켓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건 이제 기관 투자들의 더 큰 유입을 위한 바닥 다지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가격 구간을 유지하면서 계속 매입을 할 가능성들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누구나가 예측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락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매입을 하고 싶지 폭등해 있거나 막 들쭉날쭉할 때 매입을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는 동의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SBI 홀딩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VC 트레이드를 3월에 이제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BI 홀딩스는 요시타카 타카오라는 이 대표이사가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실제 리플과 관련된 사업들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R3에서 리플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지금도 굉장히 크게 지금 제휴를 맺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열정적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VC 트레이드라는 거래소도 이제 오픈을 해서 실제 3월부터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플의 친리플 기업이기 때문에 리플이 들어가 있죠. 맨 처음 리플이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네 가지 암호화폐 거래가 판매 및 교환 형식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 SBI 홀딩스가 나오는 이 거래소 얼마나 또 거래를 활성화시킬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SIX 이제 스위스 증권거래소인데요. 스위스 최대의 증권거래소입니다. 이게 하루 평균 체결액이 51억 8천만 달러, 시총이 16조 달러가 넘는 스위스 최대 증권그룹이고요. 작년 7월에 디지털 거래 플랫폼 계획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5종의 주요 암호화폐를 추정하는 상장 지수 상품을 또 상장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스위스도 굉장히 확장을 빨리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원래 이제 증권 거래와 결제 등의 모든 단계에 블록체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시간 효율적인 부분이나 보안 수준이 높을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 CEO가 매수 주식을 보유하기까지 이틀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거래는 몇 초면 끝나지만 지급 후 결제와 권한 양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이제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래 후 이틀 후에 이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주식이 그때서야 이제 거래 확정이 되고, 물론 주식을 그때는 살 수 있지만 확정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매를 딱 하게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 이 부분이 확실히 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증권거래소가 이 디지털 거래 플랫폼으로 이제 변환되는 것들,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스위스가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고 있죠. 아직 미국도 하지 않은 건데 스위스에서 벌써부터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것들, 역시 친 블록체인 암호화폐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 자체에서 이제 증권 토큰 공개 STO도 추진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준비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증권거래소들도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같이 결합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벡트는 3월에 중순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 아바쿠스라는 이제 저널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미국 셧다운으로 이제 결정이 연기되었던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벡트 승인 여부가 이르면 3월 중순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등에 따르면 이제 규제 과정은 비즈니스 관습과 다르지만 현 규제 당국은 충분히 친기업적이고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벡트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뭐 벡트 승인은 분명히 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이고, 결국에는 3월 중순쯤이면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승인이 이제 나면 어느 정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3월 정도,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빨리 되고 시장 활성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을 끌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도 너무 이제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뉴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유용하고 재미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